사자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양자기에 매료당한 유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중국은 당나라 이후로 세계의 자기 산업의 중심이었어요. 그 무렵에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었어요. 자기 생산을 위해서는 1300도 이상의 불의 온도가 필요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었어요. 당시 유럽은 동양에 비해서 과학이 좀 뒤떨어져 있었어요. 유럽은 자기 제조에 필요한 고온까지 불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톡이나 독이는요, 점토가 많이 들어가서 두드리면은 둔탁한 소리가 나고 물을 흡수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정제된 고급 점토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구웠기 때문에 두드리면은 금속 소리가 나고 물을 흡수하지 않았어요. 중국 도자기는 8세기부터 아시아 지역에 배로 수출되었어요. 그 뒤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에게는요, 육로로 수출이 되었어요. 하지만 도자기는 운송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깨지기 쉬운 물건이었기 때문에 수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원대에 이르러서 청화백자라고 하는 혁신적인 도자기가 탄생했어요.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청색 염료는 코발트 뿐이었기 때문에 이 청화백자는 귀할 수밖에 없었어요. 코발트 계열의 염료는요, 페르시아의 아라비아 지역에서 발견되어서 사용되었는데요, 중국에 전해지면서 회청이라고 불렸어요. 조선에서 전래된 것은 14세기 말이고요. 본격적으로 청화백자가 생산된 것은 15세기 중엽 이후였어요. 초기 중국의 청화백자 무역은 이슬람 상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무렵에 중국의 자기 가운데 일부가 당시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 사이에 동방무역을 주도하던 유대 상인들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졌어요. 운송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유럽 시장에서의 가격은요, 지나치게 높았어요. 중국산 도자기가 유럽의 상류층 사회에서는요, 부를 상징하는 보물과 같았어요. 도자기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네덜란드에 앞서서 수입을 했어요. 하지만 유럽의 본격적인 도자기 열풍을 불러일으킨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중국에서 화물을 가득 싣고 돌아가던 포르투갈 상선인 캐슬리나호를 빼앗았어요. 이 배에 실려있던 수십만 점의 중국 도자기를 암스테르담으로 가지고 와서 경매에 붙인 거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유대인들은요, 이 경매에 많은 귀족들이 몰려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는 프랑스와 영국의 국왕 같은 군주들도 있었어요. 물건은 모두 팔렸고요. 그 이익도 엄청났어요. 그리고 귀족들 사이에서 그 열풍이 불어닥쳤죠. 1643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중국에서 일어난 명과 청의 전쟁 때문에 더 이상 도자기를 수입할 수 없게 되었어요. 청화백자 생산지인 징더전은 5~3개의 난으로 파괴되었어요. 명나라가 망한 뒤에 1661년에 청나라가 천계령을 공포하면서 상선 무역이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새로운 도자기를 찾아 나서게 되었죠. 일본 도자기가 중국 도자기를 대신해서 유럽에 수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어요. 당시 유럽에서 발간된 하멜 표류기는요, 조선의 사정을 유럽에 소개한 최초의 문헌이에요. 이 책으로 인해서 조선 자기에 대한 유럽인들의 호기심이 높아졌어요. 동인도 회사가 조선 상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선 자기를 찾아 나섰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조선과 대규모 자기 무역을 위해서 1000톤급의 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꼬레아호라고 명명했어요. 꼬레아호는요, 선원 31명을 태우고 1669년 5월 20일에 출항했죠. 그런데요, 일본이 막무가내였어요. 네덜란드가 조선과 통상하면 일본 내에 네덜란드 무역관을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결국에 동인도 회사의 조선의 직교역은 일본의 압력 때문에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당시 일본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부터 수입한 무명과 후추를 조선에 되팔아서 수백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런 조선에 대한 독점적인 무역업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일본은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인도 회사는 일본의 방해로 조선과의 직교역을 못하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조선의 청화자기를 수입했어요. 당시에 일본은 임진왜란 때 강제 납치된 도공들이 많이 있었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은요, 납치한 조선인의 수만 해도 10만 명에 달했는데요. 대부분이 도공이나 공예 기술자들이었어요. 일본 경제와 문화는요, 이때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유럽의 자기의 뿌리는요, 조선 청화백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